당시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관계에 대해서 만난 거고 연락받은 걸로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저기서도 보지만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긴 했지만 금품은 거절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보면 실제로 연락을 했지만 돈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것이 다 의혹이라기보단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재 돈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의원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이유도 네. 과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김건희 특검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통일교 게이트를 물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여당이 공격하려 했던 지점에 되치기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최대 악재를 만났다. 이거 만일 이 윤석열 정부, 이 문재인 정부라고 꼬리 자르게 했다가는 이거 역풍부입니다. 대통령실 물고 늘어질수록 갑절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세 모드로 아예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 아닙니까? 해상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지 우리 정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큰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게 지금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공격이 아니에요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저희 표 같이 볼까요? 누가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 전 본부장의 이 접촉한 사람들 일단 여권 인사예요. 지금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야권으로 해서 김교환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첫 번째 전재수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박 교수님, 전 장관은 이 정권 사람이 아닌 거냐, 장관인데 이 정권 장관이 아닌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신문 그림을 보면 네. 좀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통일교가 민주당 로비에 더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저 권성동 나경원 의원은 의원 구속이 오른쪽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쫙 있는 게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앞에 표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재수 장관은 다른 분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이 돈을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8년 시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없지만 2018년 당시에 얘기가 나왔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특정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 지금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네. 22년 대선과 연관돼서 어프로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년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 1월 달에 미국의 전 부통령을 데려와가지고 한국 대선판을 갖다가 통일교가 우리 이렇게 미국에 연줄 많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이런 어떤 일종의 러브콜이었고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미국 정치인과 선을 대기 위해서 만남을 갖다가 가질 계획을 가졌고 실제로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실에 만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만남의 주석, 당시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관계에 대해서 만난 거고 연락받은 걸로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저기서도 보지만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긴 했지만 금품은 거절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보면 실제로 연락을 했지만 돈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것이 다 의혹이라기보단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재 돈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의원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이유도 네.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처음에는 놀랬는데 좀 생기니까 청와대도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도 그래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의 분위기는 이거 우리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정면 돌파해보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고
또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 나경원 의원 물타는 거 보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경원이 문제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이 저질 물타기 공작에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성윤 의원 그리고 뭐 이 무소속입니다만 여권으로도 분류가 되죠. 최혁진 의원 등등 해서 나경원 의원은 뭐냐, 나경원 의원 돈 받았다고 나오지 않느냐라고도 강하게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우리 생각보다 털어도 먼저 안 날 것 같아라는 게 전제가 또 있다고 한다면. 네. 야권이 오히려 되치기를 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통일교의 로비 의혹은 딱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굉장히 지금 전재수 장관 이런 분들은 그 시기에 집중돼 있고 임종성, 정동영 네.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23년 대선을 전후해서 당시 여야를 통해 집중 로비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당을 많이 로비했겠습니까? 야당을 많이 로비했겠습니까? 이건 뭐 뻔한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현직 집권 세력인 여당이 로비를 더 했겠죠. 야당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들었겠고 지난 2023년 대선 전후는 어땠습니까? 0.73의 포인트로 갈리는 박빙승부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이 뭐 통일교가 아니라 다른 정말 지나가는 뭐 표가 있다고 하나 하면 거기 달려들어서 다 도움을 청할 판인데 당연히 접촉해 오는 사람들 안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공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가 생각이 되겠죠? 전임 정부가 문재인 정부잖아요.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있어도 우리는 꼬리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부 탓이고 그건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연관된 사람 몇몇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리면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건데 저는 이건 정당의 뿌리로 봐야지 이재명 정권이라는 단일 그 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과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김건희 특검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통일교 게이트를 물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여당이 공격하려 했던 지점에 되치기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최대 악재를 만났다. 이거 만일 이 윤석열 정부, 이 문재인 정부라고 꼬리 자르기 했다가는 이거 역풍부입니다. 이거 당신들은 도덕적이야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물론 야권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여권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게 누구한테 악재냐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정교분리 원칙 어긴 종교단체 해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도 두 번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최희영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익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해산할 거예요? 공익침해가 인정되고 법에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하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조건이 좀 달리긴 했습니다. 뭐 정말 공익침해가 인정이 되면 그리고 법 위반을 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런 일련의 상황들 정말 만약에 통일교가 정치권에 뭐 줄대기를 했다, 금품을 줬다, 그리고 실제 뭐 대가도 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임 변호사님 실제 해산이 그럼 통일교는 되는 겁니까? 이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38조를 보자면 이 네. 법인단체의 해산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공익을 해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이 정치권에 자금이 됐다는 부분은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을 측면이 있지만 네.
종교의 자유라는 이 헌법에 규정된 대원칙으로 돌아오면요. 또 통일교를 믿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신도들이 종교를 믿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됨이 맞거든요. 이 자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댔다는 것만으로 지금 공익을 해서 이 종교단체가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네. 법적으로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단체 해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어찌 보자면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에 큰 해를 끼쳤던 신천지 상황 관련해서도 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가 네.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제한이 될 때는 또 헌법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라던가 다른 수단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가 따져져야 되는데 이 조항을 놓고 곧바로 지금 현 상황이 해산할 정도에 이르렀다, 설립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